안녕하세요, 리트학사입니다. 전편에서는 당뇨의 기본 개념과 종류, 원인, 어렵게 느껴지는 인슐린 저항성의 개념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의 개념만 잠깐 설명드리면 당 섭취가 많아지고 혈관 내에 당이 너무 많아져서 세포 내로 들어가는 인슐린 수용체의 센시티비티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민감도가 떨어져서 혈관 내의 당은 증가하지만 실제 세포 내에서 쓰이는 당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 이게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당뇨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게 췌장 세포의 손상이 많이 가해지기 전, 바로 초기 단계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건데요. 이때를 당뇨 전 단계라고도 부를 수 있고요. 치료의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도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 단계가 왜 당뇨 치료의 골든타임인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인의 혈당과 인슐린 분비는 식사 후 1시간 정도 피크를 이루게 됐다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췌장은 일단은 건강하기 때문에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되지만 세포 내로 잘 못 들어가다니까 더 많이 췌장에서 쥐어짜게 되죠. 그래서 정상인에 비해 인슐린의 분비 피크도 높고 피크 시간도 약간만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개선이 안 되고 지속하게 되면 당뇨 전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당뇨 전 단계라는 공복시 혈당이 100에서 125,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를 했을 때 2시간 혈당이 140에서 200 정도, 당하혈색소가 5.7에서 6.4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슐린 분비의 피크가 훨씬 더 올라가게 되고 피크 타임도 약간 길어지게 되죠. 당뇨 전 단계까지가 치료를 위한 운동과 식이로 개선될 수 있는 가장 골든 타임이 됩니다. 당뇨 전 단계도 지속하게 되고요. 췌장을 과노동시키는 이런 시기가 오래되면 결국은 인슐린 분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혈당은 더 높아지고 혈당 피크가 되는 시간도 완전히 더 뒤로 늘어지게 됩니다. 전체적인 당뇨까지의 단계의 혈당들의 피크 그래프들을 좀 보시면요. 처음에 인슐린 저항성이 오면 췌장에서 분비는 잘 되기 때문에 분비량만 늘어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췌장은 과부하게 걸리기 시작한 이후부터 점점 떨어지게 되고 정상 이하로 인슐린 분비량이 떨어져서 이때는 극복할 수 없는 당뇨가 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야 췌장세포에 무리가 가지 않고 인슐린 분비가 정상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거나 늦출 수가 있습니다. 식이와 운동으로 당뇨병 치료가 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뇨 전 단계라고 부르는 이 시기를 당뇨 치료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까?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골든타임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다이어트, 체중 감량, 운동이겠죠. 다음 논문은 운동이 췌장세포의 지방량과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운동 전 췌장의 지방 분포는 건강한 사람은 약 6.2% 정도 미만, 당뇨 전 단계나 당뇨 환자는 6.2% 이상이 많았다. 식사 조절 없이 운동을 하면 건강한 사람도 당뇨 환자들도 모두 췌장 지방이라는 것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최근에 발표한 이 체중 감량과 당뇨의 치료에 핵심을 집어주는 연구 결과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유럽, 호주, 뉴질랜드 8개 지역에서 당뇨병 전 단계 참가자 무려 2,500여 명을 상대로 8주간 완전히 저칼로리 식단으로 810칼로리를 준 겁니다. 저지방 우유 250ml에 물을 250ml, 거기에 쉐이크나 스프 이런 것들을 줘서 살을 빼게 하고 남성과 여성의 대사 기능을 체크했다. 단백질이 43.7%, 탄수화물 41.2%, 지방 15.1%의 식단을 주게 됩니다. 그 결과 체중 변화를 보면 남자는 11kg, 여자는 10kg 정도가 감량되었습니다. 또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었고 700여 명이 공복 혈당이 다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식단을 통한 체중 감량이 매우 중요하다. 이후에 이제 후속 연구를 계속 진행 중인데요. 2018년 셀지에, 2019년 란셋지에 매년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발표한 연구에서는 당뇨 환자 중에 149명을 약은 원래 그대로 먹게 했고 나머지 149명은 약을 끊고 15kg의 체중 감량의 다이어트를 한 후에 당뇨 개선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보게 됩니다. 체중 관리의 프로그램을 검사기관에서 관찰하면서 유지하도록 시켰습니다. 2년 후쯤 당뇨병 완화가 얼마나 되었을까? 처음 1년째는 약 45.6%에 2년째는 35.6% 정도 당뇨약 없이 잘 유지를 했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체중 감소가 많고 잘 유지될수록 당뇨병 완화율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2018년 발표한 논문에는 당뇨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약을 끊고 체중 감소하고 식이 조절을 해서 당뇨병이 분명히 완화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완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두 그룹 다 지방간도 좋아졌고요. 췌장에서 지방도 잘 빠졌습니다. 단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한 그룹은 초기 인슐린 분비가
돌아왔는데 다른 그룹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에 좋아진 그룹은 1년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초기 인슐린 분비량이 점점 좋아지고 있죠. 체중 감소를 하고 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당뇨 개선이 안 된 그룹에서는 이 초기 인슐린 분비량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초기 인슐린 분비량은 처음 식후에 인슐린을 얼마나 잘 분비하느냐를 말합니다. 초기 인슐린 분비량의 차이를 보이는 두 그룹을 조사해 보니까 당뇨병 유병 기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좋아진 그룹은 약 3년, 그렇지 않은 그룹은 약 4년 정도의 당뇨를 알아왔다. 당뇨의 치료에 있어서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없거나 생산율이 약간은 떨어지지만 아직 췌장세포가 정상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체중 조절이나 식단, 운동으로 되돌릴 수 있지만 놓치면 완전히 췌장 기능이 회복될 수 없다. 그래서 바로 여기가 당뇨 치료의 골든타임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냥 방치한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일단 약은 나중에 먹어볼게요. 운동과 식단으로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들 중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어떨까요? 결국 의지불충분으로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이 황금 같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다시 병원으로 가시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겁니다. 치료가 좀 더 쉬울 때 병원 치료 안 받고 철저히 식사 조절 안 하고 운동 안 하고 체중 조절 못 하고 약도 안 먹고 그러다 결국은 회복될 수가 없다. 식단과 운동의 노력은 단순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한두 달 조금 조심하거나 조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내가 회사의 점심시간에 집에서 도시락까지 싸갖고 가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만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지가 없으시면 늦어지기 전에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는 게 맞다. 자, 영양제 역시도 이 초기 관리 시점에 필요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영양제로만은 절대로 당뇨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그래도 알아봐야 될 것들이 있죠. 바로 골든타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 뭐가 있을까? 다음 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제발 부탁드려요.